혹시 밤에 자다가 자주 깨는 경험 해보셨나요? 잠을 잘 자다가 중간에 깨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깨어났을 때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매일 반복되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간다거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는데요. 자다가 일어나서 뒤척이다가 시간을 훌쩍 보낸 적도 있고, 잠이 안 온다는 핑계로 다시 핸드폰을 만지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잠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책임지는 나이트 디펜스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이유는 바로 수면 주기입니다. 사람은 보통 90분에서 120분 주기로 깊은 잠과 얕은 잠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주기 끝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얕은 잠에 빠지는데, 이때 잠에서 살짝 깨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문제가 되는 건 깨어난 순간에 다시 잠에 들지 못하는 건데요. 핸드폰을 본다거나 시계를 보는 행동을 했을 때 뇌의 각성 상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계를 보게 되는 순간 더 자야 한다는 내일에 대한 걱정, 불안감에 의해서 더 잠을 못 드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기 전에 시계나 스마트폰을 가급적 침대에서 멀리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밤마다 잠을 깨우는 주범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그 생각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죠. 자려고 누웠는데 내일 해야 할 일이나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떠올리게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스트레스와 불안은 수면 중에도 계속해서 뇌를 자극해서 밤에 한 번 깼을 때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머릿속이 계속 돌아가면서 자는 중에도 뇌가 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밤중에 깨어나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잠들기 전에 마음을 진정시키는 루틴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자기 전에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생각들을 밖으로 꺼내놓는 거죠. 자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들과 불안이 생기신다면 다음날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이유는 신체적 불편함입니다. 여러분은 자다가 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뻐근해서 깬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정말 많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침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으신 편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우리 몸은 편하지 않으면 자다가도 깨어나게 되는데요. 베개나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하거나 부드럽거나 수면 자세가 불편하면 이런 일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좋은 침구나 베개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침구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 깨신다면 베개 높이나 침구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주변의 환경적 요인입니다. 우리는 많은 빛과 소음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 우리 스마트폰 많이들 보시잖아요. 자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고 자는 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블루라이트가 수면에 정말 큰 방해가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서 잠들기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잠들기 전에는 최대한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인데 생각보다 큰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인데,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보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막 안대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안대가 제대로 빛만 차단해 준다면 한번 착용해서 효과 보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찾게 되는 상품인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대가 불편하신 분들은 잠을 자는 공간에 암막 커튼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빛을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문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는 문제인데요. 이로 인해 자다가 호흡이 멈추면서 깨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코골이나 숨이 막히는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빈뇨증이나 역류성 식도염도 밤에 자주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땐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꼭 전문의와 상의해 보세요. 저는 수면의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이 문제를 겪고 있는 일반인에 불과합니다. 저는 원래 불면증 같은 거 모르는 머리만 대면 잠드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나도 모르는 새에 잠을 못 드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도했던 방법들이나 공부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정보가 부족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해 주시면 더 공부하고 개선하면서 시도했던 좋은 방법들을 공유하고 함께 좋은 밤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안대를 사용한 후에는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셔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침구류와 안대를 선물로 보내드렸는데요. 처음에 안대를 조금 불편해 하시더니 지금은 저와 같이 수면 안대 덕분에 조금 더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안대를 사용 안 하셨던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에 수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선물해 보세요. 적은 돈으로 상대방에게 큰 편안함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밤마다 깨지 않기 위한 해결책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수면 환경을 조정하세요. 핸드폰과 시계는 멀리 두고 방 안의 빛과 소음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스트레스와 불안은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머릿속을 비우고 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셋째, 침구나 수면 자세를 점검하고 자신에게 맞는 편안한 침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도 밤마다 자주 깨시는 편이신가요? 어떤 해결책이 효과가 있을지 한번 시도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